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생각나는 주제가 없어서 온몸 비틀기를 하는 과정에 군침 도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옵타라는 통계 업체에서 가장 많이 뛰는 선수, 가장 빠른 선수 이런 것들을 프리미어리그 한정지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제 의견까지 덧붙여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구는 많이 뛰는 팀이 이긴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부분은 맞지만 100%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뛰더라도 그 뛰는 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결과를 내는 선수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선수로 리오넬 메시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왼쪽 머리 위 메시 평균 활동량 7km 불과, 알바는 11km 1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2014년 그러니까 메시가 바르셀로나 시절에서 조르디 알바랑 같이 뛸 때 나왔던 기사의 헤드라인이에요. 메시가 나이가 들어서 많이 안 뛰는 게 아니라 원래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업적들을 남겼다는 거죠. 또 지금 제 바로 왼쪽에 있는 리오넬 메시가 16강전까지 4경기에서 뛴 거리,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메시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전 7.8km 뛰었고 그중에 4.6km는 시속 7km 이하로 뛰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경기들을 봐도 전체 뛴 거리가 8km 그 언저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넬 메시는 7경기 7득점, 어시스트 3개를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에 아주 큰 기여를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프리미어 리그는 과연 어떨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자료들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가장 경기 중에 많이 걸을까? 그리고 누가 가장 자주 뛸까? 그리고 누가 가장 빠르게 뛸까? 누가 가장 느릴까? 그리고 누가 가장 많이 뛸까? 키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가장 많이 뛸까? 이거는 단순 누적이고요. 아무래도 경기에 많이 출전한 선수가 누적된 키로수가 많을 확률이 높죠. 일단 가장 조깅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자료인데요. 시속 6에서 15km 사이를 뛴 사람을 조깅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소우책은 경기 중에 47.8%를 조깅을 하고요. 전체 조깅 거리도 140.8km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누적으로 따졌을 때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 뉴캐슬의 기마랑이스, 아스톤빌라의 틸레망스, 맨유의 브루노, 첼시의 카이세도, 이렇게 5위까지의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미드필더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조기 축구 같은 거 뛰실 때도 요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나 많이 못 뛴다, 체력이 자신 없다 이러면 다른 포지션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 소우책이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누적으로는 가장 많이 뛰고 있다 이번 시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0분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누가 가장 많이 뛸까? 저는 사실 누적보다는 요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누적은 또 경기를 많이 뛴 선수가 많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90분당으로 따졌을 때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뛰는 선수가 바로 셉세비입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얘 진짜 많이 뛴다 하면은 한 12km 정도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쿨루셉스키는 90분당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12.3km, 정말 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는 바로 누적 순위에서 1등을 했던 소우책이고요. 그 다음에 토날리, 베르나르도 실바, 다운스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시즌에서 1500분 이상 뛴 사람들만 체크를 해서 매긴 기록이고요. 600분 이상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브렌트포드의 야르몰류크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90분당 평균 12.9km를 뛴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활동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뛰는 선수들은 사실 경기 중에 티가 난다기보다는 없을 때 역체감이 심한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클루셉스키가 토트넘에서 선발로 나와서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롱해롱해졌을 때 존슨을 딱 투입해서 공격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래도 이런 클루셉스키의 많은 활동량이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자료였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적게 뛴 선수들을 한번 알아봐야죠. 이것도 90분 평균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센터백 무릴로 평균 8.5kg, 그리고 리버풀의 반다이크 평균 8.8kg, 밀렌코비치 평균 8.9kg, 허드슨 오도이 8.9kg, 코나테 평균 9kg입니다. 자, 요 순위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수비 쪽 자원, 센터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건 허드슨 오도이 윙어인데 평균 8.9kg 뛰고 있다는 것도 조금 놀라운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통계가 이해가 안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노팅엄 포레스트의 축구 스타일 자체가 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역습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경기 내내 이렇게 달리기보다는 자리 잡고 버티고 이런 모습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뛰는 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빠르게 뛸까?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 빠르게 뛰는 거는 사실 매 순간을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즌 경기 내에서 최고 시속을 찍었을 때 시속이 얼마였냐,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장 빠른 선수 1등은 반더벤입니다. 역시나 반더벤 눈으로 볼 때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37.1, 정말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2위가 의외로 마테우스 누네스, 그 다음은 3, 4, 5위는 은베모, 김민태, 엘랑가, 이렇게 윙어들이 위치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반더벤은 다른 선수가 끊을 거를 10초 전에 끊는다. 그 정도로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제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반더벤이 빠르다고 경기 중에 느꼈고요. 또 골키퍼 중에 1대장은 누구냐? 아스날의 라야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골키퍼 중에 1대장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비교는 아니에요. 골키퍼가 달릴 일이 별로 없는데 라야는 웨스트햄전에서 아스날이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코너킥에 가담했다가 그 공격이 실패하면서 골대로 빨리 돌아가는 와중에 달린 그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골키퍼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재미로만 보는 통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고 시속이 반더벤이 제일 빠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가장 느릴까요? 요것 역시 시즌 최고 시속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달린 속도 중에서 순위를 짜르륵 매겨서 그 중에 최하위에 있는 5명의 선수를 가져온 거겠죠. 맨시티에서 올 시즌 낸 속도 중에 가장 빠른 게 꼴찌인 선수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이크 도슨, 메리노, 카세미루, 소우책입니다. 그런데 느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 느린 만큼 더 오래, 더 많이 뛰면 됩니다. 그리고 베실바는 빠른 것 이외에 장점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아까 많이 뛰는 통계에서 주로 얼굴을 보였던 토마스 소우책이라는 선수도 지금 여기에 순위로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느리더라도 또 자신의 장점들이 있는 선수들이다 라는 걸 느껴지게 만드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누가 가장 여러 번 뛸까입니다. 이 스프린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시간이 90분 있잖아요. 그 중에 얼마를 스프린트에 사용하냐, 얼마의 비율을 배정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프린트라는 기준을 시속 25km 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1위 안토니 엘랑가, 2위 앤서니 고든, 3위 다르윈 누네스, 4위 다니엘 무뇨즈, 5위 안토니 로빈슨. 자,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앤서니, 안토니, 요런 이름들이 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팀에 앤서니, 안토니 뭐 요런 이름을 가진 선수들이 있다면 아예 빠를 수도 있다 라고 경계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많이 걸을까? 산책 비율입니다. 아까 스프린트 비율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일단 첫 번째는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 경기 중에 77.6%를 걷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반다이크, 로메로, 아다마 트라우레, 콘사. 이제 여기서 사실 이해가 가는 선수들은 이 센터백들이에요. 반다이크, 로메로, 콘사 이런 선수들은 뭐 걷는 일이 많을 수도 있는데 쿠냐하고 아다마 트라우레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놀랐던 그런 선수들입니다. 아다마 트라우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약간 말이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산책 비율이 많은 걸 보면은 아,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또 마테우스 쿠냐도 제가 울버햄튼 경기를 보면은 되게 여러 명 상대로 탈압박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엄청 활발한 선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에 힘을
연축하는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이제 비센터백들, 그러니까 수비 쪽 자원이 아닌 선수들로는 첼시의 마두에케, 풀럼의 라우리 메네즈, 노팅엄의 허드슨 오도이도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산책 비율이 많다고 해서 안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테우스 쿠냐, 반다이크, 로메로 다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각자 팀마다 컨셉이 있고 스타일이 있다. 중요한 거는 목적과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노팅엄 같이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은 수치상에서는 당연히 걷는 비율이 많고 많이 안 뛴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을 못 내는 건 아니죠. 어느 팀은 달리는 걸로 성적을 내는가 하면 어느 팀은 힘을 집중시켜서 성적을 내는 팀도 있겠고요. 또 달리는 선수가 몇 퍼센트, 걷지만 기술이 있고 한 방에 있는 선수가 몇 퍼센트, 이런 조합에 따라서도 충분히 통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재미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라면, 제가 감독이라면 저는 약간 하드워커들이 많은 팀으로 만들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막 경기 종료 휘슬 울리고 선수들이 이렇게 바닥에 쓰러지는 그런 팀들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감독이라면 그런 팀을 좀 지휘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감독이실 때는 또 어떤 스타일이 하고 싶으신지 이런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